작은 섬마을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쾌남 녹두. 누가 귀향이라도 오나. 녹두는 예전부터 육지 생활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니까 여기서 너랑 혼인하고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너는 애가 무슨 힘이 이렇게. 사부님. 아버지, 물어보니까 내 신랑 안 한다는데? 그런데 이때 집에 큰일 났어, 큰일! 바로 녹두의 집으로 육지에서 온 암살자들이 들이닥친 것. 아버지. 니들 누구야? 여기 왜 왔어? 하지만 암살자를 그냥 보내주려는 녹두 아빠. 어서 여길 뛰면 돼. 저는 알려하지 말고.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다. 그러니 다 저 때문이잖아요. 녹두는 암살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다는 것을 직감하죠. 사부님, 아버지랑 형 좀 부탁합니다. 나랑 부탁하고 대가리를 찾아. 며칠 뒤 수상전 합시오! 한양에서 벌어진 왕의 행차. 그런데 왕의 목숨을 노리는 수상한 선비가 있었으니 바로 남장을 한 소녀 암살자 동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동주의 상상에 불과했고 난데없이 나타난 녹두로 인해 암살에 실패하고 말죠. 그 순간 왕을 향해 날아온 돌팔매. 죄 없는 백성들을 갈아 넣어 꼴이나 지으면서 임금은 지랄. 공범이 있을 것이다. 찾아라. 예, 전하. 때는 암군의 치세로 온 백성이 고통받던 시절. 바로 광해군의 통치하였습니다. 녹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리를 저는 암살자의 뒤를 쫓는데 뭐야? 저기도 한 명이 숨어 있어. 확인해 보시오. 암살자의 정체는 바로 쪽진 머리의 기혼 여성이었죠. 이렇게 녹두는 암살범으로 의심받아 잡혀가고 너 때문에 놓쳤잖아! 여기서 동주와 재회하는데요. 너 뭐하냐? 야, 너 몇 살 먹었어? 나 계사년생인데 너 몇 살 먹었어? 조선 꼰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녹두입니다. 그날 밤 감옥 틈새로 탈출하려다 그만 끼어버리고만 동주. 혼자 보기 아까운 죽갑잔치네. 도망가다 잡히면 진짜 죽잖아. 도와줘. 잘 안 들리는데. 제발. 뭐야? 우냐? 동주는 능글맞은 녹두가 그저 얄미울 뿐이었죠. 순 쫄보 주제. 다방은 무슨? 다음 날 이방가 따라와! 암살자를 찾기 위해 처절한 고문을 받는 백성들. 어디서 온 누구냐? 그러나 남장 여자인 동주는 신분을 밝힐 수 없었는데
내 이놈! 다른 데를 구하지 못할까? 위기의 순간 나라님 좀 뵙시다. 동주를 위해 나선 녹두. 여봐라! 우릴 왜 이렇게밖에 이용하지 못합니까? 뭐라? 나라면 뭐 이런 쓸데없는 짓 대신 그 노인의 손자 아들 무덤에 때를 입혀주겠소. 대대적으로 나의 관대함을 뽐내겠다 이 말이오. 혹시 압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궐공사에 성심을 다해줄지? 녹두의 주장은 광해의 귀에까지 들려오고 천박하지만 꽤 그럴듯한 방도간이다냐. 하나, 돌을 던진 놈은 살려보내지 마라. 그래 하겠나이다. 그 덕에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죠. 고맙지. 넌 나 아니었으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 지대로 맡고 있을걸? 동주는 남겨둔 유서를 회수하기 위해 급히 떠나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아주 제대로 두드줄라니까. 이렇게 홀로 주막에 묵는 녹두. 어쩌? 칼날. 그날 밤 빨리 좀 와라. 녹두는 암살자가 찾아오길 기다리는데 계슈! 손님이 시켜놓고 그냥 가는데 드실라오? 그냥 드릴게. 밥에는 암살자가 탄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주위를 좀 살펴야겠네. 여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암살자의 뒤를 쫓기 위한 녹두의 계략이었으니 다 죽었어 니들은. 이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금남의 구역인 과부촌. 간땡이가 바깥 구경을 하고 싶다더냐. 결국 과부촌을 지키는 연려단에게 죽도록 맞고 쫓겨난 녹두입니다. 산의 출입은 막아놓고 과부들이 살수라. 이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김대감이 도망간 며느리를 잡으러 오고 연료비가 바로 코앞인데 도망을 쳐. 결국 그날 밤 김가부는 붙잡힐 위기에 처하는데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누구냐? 어머님 괜찮아요? 사실 김과부는 대감집 머슴과 사랑에 빠졌던 것. 가려던 과부촌 가면 안 됩니다. 이미 시아버지가 진을 쳤소. 거기로 갈 작정이시오?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소만. 다음 날 과부촌 앞에 나타난 의문의 여인. 년! 이것이 감히 시비한테. 바로 김과부와 옷을 바꿔 입은 녹두였죠. 이렇게 결례를 용서하시게. 곱긴 곱다. 특히 뒤태가. 이건 약소 하나마 은혜를 갚고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김가부의 신분으로 마을에 들어온 녹두. 여기는 외란때 생긴 마을이요. 일이 평범해 보이는 여인들이 모두 한패란 말인가? 예, 이사님! 한약서부터 쫓겨오셨단께. 안녕하세요. 녹두는 무사히 살아 돌아가기 위해 절대로 정체를 들키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백발백중 잡아들여 저승길로 보냅니다. 반드시. 행수님. 유업 기박 행수님이십니다. 이 과부촌은 과부들이 지내는 구역과 기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우덜 과부들은 기방에 필요한 술도 빚고 옷도 짓고 또 행수님은 우리 과부촌을 무사히 펴주시고. 하필 연려단과 같은 방을 쓸 위기에 처한 녹두. 근데 당장 마땅히 빈집이 순녀 자네가 방을 혼자 쓰니 같이. 아니 됩니다. 저 기방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기방이요? 다행히도 녹두는 예비기녀와 같은 방을 허락받지만 그 아이가 잠버릇은 고약하지만 꽤 착한. 갑자기 나타난 진상 손님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이때 그 앞을 막아선 녹두의 룸메이트 동주. 아직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장을 하고 왕을 암살하려 했던 동주는 녹두처럼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예비기녀였던 겁니다. 3, 4년은 기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느냐? 결국 동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대신 잘라버리는데 원하시면 드리지요. 머리카락 따위. 녹두는 당당한 동주의 모습에 그만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정녕 네가 죽고 싶은 게시. 아무도 없습니까? 이때 한량 율무가 나타나 동주를 감싸주죠. 괜한 소동에 대감께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자. 알았어. 물. 어서. 대감, 물 드십시오. 이 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식초로군. 이게 뭐야? 분명 어디서 봤는데. 이후 녹두는 동주의 방으로 향하고 들어는 왔는데 숨겨둔 남자 옷을 발견하게 되죠. 같은 시각 그런다고 냅다 머리를 잘라 기녀가. 열받잖아요. 그지 똥구녕이 낀 콩나물 대가리같이 생긴 게. 기방을 나갔었다지. 위험한 일 만들고 다니지 말거라. 알겠느냐? 한바탕 혼난 뒤 율무와 마주친 동주. 왜 그러셨습니까? 네가 유설 남기고 사라졌는데 어찌 참견치 않겠느냐. 아는 채도 참견도 않겠다는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내 무슨 말 못하겠구나. 사실 율무는 동주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동주의 계획을 알고도 모른 척해 주었죠. 오늘 왜 이래 진짜. 제가 어디 이 안에 든 거 다 보셨어요 설마? 아니요. 손끝도 안 될 거야. 그러나 말과 달리 이미 동주의 정체를 알아버린 녹두입니다. 너 때문에 놓쳤잖아. 너도 평범한 애는 아니구나. 이후 녹두의 앞을 막아서는 한 남자. 오늘 가부천의 새로운 가부님이시죠? 정고품 정절 부봉사 영가 근이라오. 바로 과부촌의 책임자인 부봉사 영근인데요. 고맙습니다. 결국 미인계를 사용해 마을 지도를 뜯어낸 녹두입니다. 마침내 녹두는 암살단의 아지트가 양조장이라는 것을 알아내죠. 찾았다. 찾았군요. 하지만 이내 연려단에게 끌려가고 마는 녹두. 기녀님, 같이 거기 가기로 했잖아요. 네? 목욕이나 할까 했는데. 바로 함께 씻으며 친목을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만 내려가면. 얼른 들어가시지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셔 같은 여인끼리. 결국 녹두는 방강제로 입수하고 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시원하시죠? 이때 느껴지는 연려들의 시선. 사실 목욕 장면을 훔쳐보던 남자가 있었던 것. 부봉사 날 내 꿈에 그리던 선녀를 만났는데 어찌 술 한잔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술에 취하면 곧잘 기억을 잃으시지요. 목숨을 잃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무사히 위기를 넘겼지만 나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요. 당당해져야 돼요. 뜻하지 않게 이상한 오해를 받아버린 녹두입니다. 이후 산 중턱에 마련된 비밀기지로 향하는 동주. 그때 그놈이 치지만 않았어도. 역시 죽이라면 걸로 직접 들어간 수밖에 없겠어. 사실 동주는 역적으로 몰린 양반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였는데요. 은서야? 그날 이후 동주는 가족의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장이요 하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날 밤 오른팔인 정이품 대제야 허윤을 찾아간 광해. 이 장기는 윤저가 참 잘 두었지. 윤자는 바로 녹두 아빠의 이름이었고 허윤은 그동안 광해에게 숨겨왔던 기억을 떠올리는데 가게. 십수년 전 허윤은 광해의 명령을 어기고 녹두 아빠를 살려보냈던 것. 아이는 윤저가 잘 묻어준 후였다 하였지. 예, 전하. 하지만 광해는 허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정윤저를 더 찾아봐라. 예. 그리고 이날 빼돌린 아이가 바로 녹두였죠. 한편 룸메 생활 첫날인 두 사람. 옷이 다 젖었습니다. 안 입는 속바지 있으면 그것도 좀. 옷 갈아입을 동안 잠시 텐마루에 나가 계시. 사람이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녹두는 비호감 이미지로 단단히 낙인 찍히고 맙니다. 이후 몰래 과부촌을 조사하는 녹두. 탐관오리도 양반도 아닌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명한 겁니까? 그건 회주님만이 아시겠죠. 녹두는 암살자들의 정체가 과부들의 약자를 돕기 위해 만든 무월단이라는 것을 알아내지만 자, 민가부가 그린 용모팍입니다. 무월단 또한 녹두의 용모 파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난 회주님께 좀. 결국 녹두는 무월단 회주의 정체를 알아낼 기회를 놓치고 말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다음 날 무월단의 아지트인 양조장으로 향한 녹두. 저 이제 기방에 다신 가지 말까봐요. 뭐라더라? 화숙이냐는 줄 알았다. 나 뭘 하나. 고민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녹두는 어떻게든 대화에 끼어보려 하지만 과부님께서는 코가 펑 퍼지 마시고 펑퍼짐이요? 눈치 없는 팩트 폭행은 대놓고 싸우자는 말과 다름없었으니 한택 심사 나온 상궁이야 뭐야? 지는 꼭 물에 빠진 쪽지같이 생긴 게. 쪽지. 나 죽었지 왜 그러시나? 결국 나란히 손과 엉덩이에 화상을 입고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과부가 화를 낸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아니, 닮은 게 싫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줬잖아요. 그럴 땐 어찌 해야 하는지 제가 한 수 알려드려요? 이렇게 시작된 동주 쌤님의 공강 능력 컨설팅.
어머, 진짜? 웬일이니? 이것만 착착히 해주시면 된다고요. 응? 과부님도 여인이면서 어찌 그리 모르십니까? 아이고, 별. 옷을 못 가리면서 가렵잖아요. 보답으로 녹두는 동주의 등을 긁어주는데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동주를 의식하기 시작한 녹두였죠. 과부님도 되었지 참. 이 금수만도 못한 머리내 같은 짓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뭐지? 나 지금 너무... 어머 진짜? 웬일이니? 이후 시도 때도 없이 동주가 알려준 화법을 연습하는 녹두. 웬일이? 5월 단어는 녹두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가부님! 그 뜨거운 거에 데셨다고. 여기 이거. 녹두는 부봉사를 꼬셔 의심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죠. 그러니까 제가 약을 발라드리겠습니다. 여기요. 거기는 안 돼요. 이후 부봉사가 준 약을 들고 동주를 찾아간 녹두. 그 손으로 빨래는 왜 하러 옵니까? 이번만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어림없어요. 동주에게 내심 미안했던 녹두는 정성스레 약을 발라주는데 의원은 언제 다녀오셨대요? 그냥 오다 주웠어요. 나쁘진 않네요. 누가 이리 챙겨주는 거요. 동주 또한 새침하지만 다정한 녹두를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 여기게 되죠. 저 혹시 네?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새벽과 아침이 말여 모든 게 시작돼 모든 빛이 싫으세요? 네. 그런데 수줍게 꺼낸 동주의 말은 마치 고백처럼 들려왔고 결국 당황하며 자리를 피해버린 녹두입니다. 미쳤나? 왜 이러지? 얼굴 빨개진 거 봤을라나? 이때 다급히 집으로 숨어드는 과부들. 아니 이게 다 무슨... 오늘은 바로 과부촌 전체에 통금이 걸리는 천도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 맺힌 원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니 절대 문도 열어서는 안 되고 불도 켜서는 안 됩니다. 과부님. 수상한 냄새를 맡은 녹두는 천도제 행렬을 쫓아가는데 웬 과부들을 호위하는 무얼단의 모습. 과부들의 정체는 바로 여장을 한 남자들이었죠. 사내. 가까스로 무얼단을 피해 기방에 숨어든 녹두. 하필 동주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마는데 놀래라. 기년이 머리 잘라주려고 그랬죠. 눈 감으세요. 눈은 왜요? 머리카락 들어가면 어쩝니까? 하지만 무얼단에 정신이 팔린 녹두는 그만 동주의 머리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안 돼요. 이상하네. 저 봐요. 아우 진짜. 그
순간 새어나와버린 걸걸한 목소리. 이렇게 동주는 녹두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너 일로 와. 그런데 어느새 합의를 본 두 사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게냐?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듬은 것이냐? 쥐어 뜯어놓은 게 아니고? 동주기녀님께서 곱게 단장을 해주신다 하였는데 이쪽에서 웬 사내의 괴성이 들렸는데 제가 가위질을 잘못해서 그만. 어서 방으로 가서 고약을 바르시는 것이. 저흰 그럼 이만. 사실 녹두가 동주의 남장을 약점 잡은 것이었죠. 아니야에서 너 구해줬는데 너도 있잖아 사내인 척. 뒤져본 거 아니라며. 우연히 본 거지. 이게 진짜. 딱 며칠만. 내 곧 연기처럼 사라질게. 약조. 한편 천도제를 지내는 사당에 모인 남자들. 이들의 대장은 바로 광야의 오른팔 허윤이었습니다. 내 나가보겠어. 무월단의 정체는 허윤이 비밀리에 키운 개인 사병들이었던 것. 대군을 향한 전하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어. 거사를 앞당겨야겠어. 허윤은 무월단을 이용해 암군인 광해를 몰아낼 역모를 꾸미고 있었죠. 다음 날 미역국 뭐야?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알았을 리는 없고. 생일에 올라온 미역국을 보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 녹두. 춤 연습 곧 시작해요. 오늘도 녹두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방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사람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그런데 이미 녹두의 용모 파기가 온 마을에 퍼진 상황. 찾았다며? 그 호로잡 놈. 결국 녹두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 아니 놈을 어디서 만났단가요? 나 뜨거워서. 바로 자작극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매다 꽂았다고. 이자가 맞습니까? 가슨 새끼. 새끼. 혹시 먹과 붓이 좀 있을까요? 녹두는 눈에 상처가 있는 용모 파기를 퍼뜨리는데 성공하지만 아마 이제는 어디서든 쉽게 눈에 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18단이 눈에 띄고 말았으니 함께 18단이 되어 이 마을을 지키는 겁니다. 과부님. 결국 호랑이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생긴 녹두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후 무월단과 함께 나무를 하며 정보를 얻는 녹두. 일단 내일 있을 작업에 집중하자. 3시까지 양조장으로 해. 같은 시각 동주는 산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는데 우연히 헐벗은 녹두와 마주치고 누님 제발. 어떡해요? 이렇게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두 사람이었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같이 목욕이나 하자고 과부님 좀 꼬드겼습니다. 같이들 하실래요? 응? 아닙니다. 저 덮어. 너나 덮어. 꼴 보기 싫으니까. 춤 연습 하러 왔다고? 이후 어색해진 분위기에
녹두는 괜스레 동주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안 되나 이게? 어? 야, 한 동작이라도 제대로 하면 내가 네 딸이다. 그런데 낮에 잠깐 훔쳐본 걸로 완벽하게 춤을 마스터해버린 녹두. 어이 딸. 뭐냐? 야 가르쳐 줄까? 결국 동주는 녹두에게 춤을 배우게 되는데 자 부채살을 팔에 붙이고 돌린 다음에 다시 옆으로. 또다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 차라리 숨을 기억해봐 숨을. 어느새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자각하게 된 사춘기 남녀였죠.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녀는 아닌 것 같아 넌. 왜? 새삼 잘생겼냐? 잘생기긴 개뿔. 아이 같이 가! 과부촌에 다녀오는 것이냐?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량 율무를 만납니다. 춤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졌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앙증맞죠? 동주는 추위에 약해서 콧불에 걸리기 쉬운데 그런데 대놓고 동주를 좋아하는 티를 내는 율무. 너만 먹어야 된다. 응? 이거 나리님께서 과부님 생일 감축 드린다며 주셨습니다. 마침 생일이었던 녹두는 기쁘게 옥춘당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한편 옥춘당에 얽힌 추억을 곱씹는 광해의 부인 중전. 거를 나서고서야 회임임을 알았었죠. 이 옥춘당만이 입에 맞았습니다. 그 아이도 이 옥춘당을 좋아했을까요? 중전은 출산과 함께 사망한 아기의 생애를 기리고 있던 것이지만 광해는 아기 얘기에 질색하며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십수년 전 녹두 아빠가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아기의 이야기. 가게. 즉 생일이 같은 녹두는 조선의 숨겨진 황태자였던 겁니다. 아이는 윤정아 잘 묻어준 후였다 하였지. 하지만 광해가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 한 이유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죠. 양조장 누룩비지로. 다음 날 녹두를 만나기 위해 기방을 찾은 부봉사. 우리 가부님 안에 계신가? 과부촌에 가셨습니다. 동주는 녹두를 둘러싼 지저분한 소문을 알게 되고 그 한 번 가부촌에 들어왔다 혼쭐이 난 모양인데 기녀구 가부 가리지를 않고 희롱을 일삼는다는 거야.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그거 너지? 결국 녹두는 방에서 쫓겨나고 마는데 그만 나가. 다 들었어. 알았다. 나갈게. 그런데 막상 녹두가 떠나려 하자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배웅하는 동주입니다. 가. 한편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과부가 있었으니 바로 녹두의 집을 습격했던 무월단원이었죠. 그날 밤 들레는 왜 안 오지? 녹두는 양조장에서 무월단의 대화를 엿듣지만 김과부? 그만 미행을 들키고 마는데 그 일을 제가 하면요? 한편 녹두를 보내고 우울한 동주. 그런데 정식 기녀도 아닌 동주를 데려가겠다는 양반이 나타납니다. 동주를요? 그 계집은 머리 올 나이가 한참 지났다면서? 바로 동주에게 망신을 당했던 망나니 대감.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 아이는 나이만 많았지 아직. 가겠느냐? 죽겠느냐?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걸로 머리를 올리는 기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동주는 지금껏 자신을 돌봐준 행수를 위해 희생하기로 마음먹죠. 어린 자 그 구덩이에서 구해주신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해시까지 내 별서로 보내거라. 얼마 뒤 기혼자의 표식인 가채를 올리고 대감집으로 향하는 동주. 동주랍니다. 이렇게 동주를 맞이한 인물은 바로 대감을 처리하러 온 녹두였죠. 네가 여기 어떻게...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게 뭔데? 내가 너의 애미다. 네가 내... 뭐? 니. 방금 전 진짜 김과부에게서 받은 금두꺼비를 꺼내든 녹두. 식구가 되면 되지요. 죽어도 하기 싫은 일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게 해주고 싶어져서. 이렇게 동주의 기적을 산 녹두는 즉시 동주를 수양딸로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너 내 딸애라. 어머, 왔는가 딸? 연하반 동주랍니다. 오늘 보신 리뷰는 조선 로코 녹두전 7화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진 남장 여자 소재를 비틀어 여장 남자를 중심으로 만든 사극풍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현대적 어투와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은 작품으로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와 후반으로 갈수록 진지해지는 깊은 스토리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하는 곰탱이 황곰이었습니다.